예, 오늘은 끔찍한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설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. 3년 전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2023년 11월 12일에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흉기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. 이 피해자는 영등포역 근처에 여러 채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했던 자산가였습니다. 경찰은 인근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조사 결과 김 씨는 CCTV의 사각지대인 비상통로로 도주한 후에 자신이 일하던 주차장에서 일상 업무를 이어갔어요. 이후에 인근 모텔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 그러나 같은 날 강릉역에서 긴급 체포를 당했어요. 김 씨는 왜 살해를 했냐라는 경찰 조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서 살해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이 김 씨가 지적장애 2급, IQ가 47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해를 하고 비상통로를 이용해서 도망가고 KTX를 그다음 예매해서 도망가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범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자, 지적장애 2급인 이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엔 수법이 너무나 정밀했다, 치밀했다. 당시 최초 신고자 얘기 들어보시죠. 사장이 좋은 걸 알았지 먼저. 나 전화 와서 누군가 찢어져 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보라고 내가 가보니까 사장이요. 수치가 돼가지고 그냥 찢어져 죽었는데 뭐 어떻게 뭐 하도 이렇게 빨리 이런 거 신고해서 빨리 처리한 거예요. 30분 딸라고 기가지고 딸라고 하다가 이게 기켜있다가 끌고 가서 그냥 해치우고 이게 그 앞에서 죽었어요. 자,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. 네, 바로 40대 남성 조 씨였는데요. 이 조 씨는 80대 피해자가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임차한 인물이자 김 씨가 범행 후에 들렸던 모텔의 주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김 씨의 고용주이기도 했습니다. 자, 이 새로운 인물 조 씨 수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. 먼저 이 경찰이 김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 씨에게 CCTV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예. 조 씨 며칠 주기로 자동 삭제된다면서 협조를 거부했고요. 결국 CCTV를 확보했지만 이미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. 어허. 그리고 이후에 조 씨가 내가 직접 영상을 삭제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조 씨 소유의 모텔 내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요. 이에 대해서 조 씨는 손님을 받아야 해서 지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혈흔이 있으면 남겨둬야 하잖아요.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살인범 김 씨가 경찰에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는데요. 어떤요? 자, 바로 사실은 고용주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조 씨가 배후고 김 씨는 킬러다. 야, 80대 건물주 죽여. 뭐 이랬다는 거예요?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, 살인 정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당연히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직접 한 김 씨의 진술이 좀 이상하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걸 시켰던 교사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돼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조 씨 한 언론 인터뷰에서 떳떳하다. 내가 뭐 그 CCTV 씌울 정도로 뭐 바본 줄 아냐 이런 큰 소리 치기도 했고요. 김 씨가 이제 살인 동기가 없었다면 조 씨, 시켰던 조 씨는 예. 다만 살인 동기가 뭔가 있어 보입니다. 어떤요? 그게 뭐냐면 피해자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있었는데요. 평소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금전 갈등을 좀 겪고 있었어요. 예컨대 그 감정평가액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, 한 50억 정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대가로 한 30%인 15억을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됐고 피해자가 이걸 거부를 하니까 사건 발생 전날에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하고 조 씨하고 다투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 씨한테 너는 조합장 하면 안 되겠다. 고함을 질렀다는 뭐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. 너는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 안 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그 교사범 조 씨를 막 그 80대 건물주 지금은 당신 고인이 된 피해자가 막 그렇게 타박을 했다는 거죠. 자, 만약 이 조 씨가 교사범이었다면 왜 본인이 직접 하든가? 자, 왜 이렇게 했을까요? 하필이면 그 김 씨를? 일단 조 씨와 김 씨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김 씨라는 인물이 평소에 폭력적이라서 주변하고 자주 충돌이 있었는데 유독 조 씨에게는 굉장히 깍듯했다라고 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 이 김 씨가 지적장애도 있는데 뭔가 그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
가출을 해서 노숙을 하고 있었답니다. 그런데 그런 김 씨를 데려다가 조 씨가 자기 주차장 일을 맡기고 주차장 사무실에서 자게 한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대준 게 전혀 아닌 게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 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예. 장애 수당 가로채고 월급은 안 주고 심지어 폭행도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폭행까지 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애 수당 그 장애가 있는 그 김 씨한테 내가 너의 아빠이고 형이다. 나의 마음은 내 속마음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.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시켰던 겁니다. 그렇게 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상태의 지배하에 김 씨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. 그게 사실상 그냥 범행 도구로 키워낸 거잖아요. 네, 정말 딱 그 말이 맞습니다. 범행 도구로 썼습니다. 이 조 씨, 김 씨에게 피해자가 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. 널 보고 바보라고 욕을 했다. 거짓말을 하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고요. 김 씨에게 피해자를 죽이면 너 결혼시켜줄게. 그리고 1,000만 원도 줄게. 라면서 범행을 직접 지시했습니다. 이후에는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키는가 하면 피해자의 동선 또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보고하도록 시켰고요. 특히 조 씨는 살해할 때 혈흔이 튈 수 있다면서 복면이나 우비 같은 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미리 사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범행 사흘 전 조 씨는 김 씨에게 인근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도록 지시를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. 범행 당일에 혹시라도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바로 범행해라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범행하는 건 김 씨였지만 이 김 씨를 부추겨서 거짓말하고 원망을 가짜로 만들고 사람을 해치게끔 부추겼던 게 조 씨 완전히 사람을 진짜 도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2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이것도 무겁다고 항소락인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.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씨 같은 경우 또 폭력 어떤 전과가 있어서 누범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. 아무리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참작을 해서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. 아, 교수님 참 가스라이팅 저희가 뭐 자주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런 살인 무기로도 키워질 수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가장 이제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약점은 이제 관계인데 너무 외로운 자인 거죠. 어렸을 때 지적장애가 있는데 집에서 가출해서 길거리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형이고 아버지다.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을 심었던 겁니다. 근데 뭐 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. 이렇게 가스라이팅, 세뇌에 가까운 가스라이팅을 해서 결국 살인을 시키고 말았습니다. 계획과 명령은 강자가 했고 그다음에 실행과 그다음에 이제 폭력과 책임은 또 약자가 져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둘 다 살인자였던 것이죠.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.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.